네, 안녕하세요. 용주식 이제 두 번째 시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장 리뷰 및 종목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뭐 이번 주 리뷰라든가 뭐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시장을 볼 때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 두 개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게 뭔 차이냐? 그러면 지수라는 개념부터 한 번만 살짝 잡고 갈게요. 지수. 지수가 뭘까? 지수 개념 한번 잡아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물가나 임금 따위가 해마다 변화하는 상황을 알기 쉽도록 보이기 위해 어느 해의 수량을 기준으로 잡아 100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해의 수량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기준이 100이었다는 거예요. 기준 어느 해의 기준. 여기서 아마 코스피 지수는 이제 1980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도에 그 지수를 100으로 잡고 시작을 해서 지금 몇이에요? 2400포인트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24배 곱하기 24배 이렇게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해마다 변화하는 사항을 알기 쉽도록 보이기 위해 어느 해의 수량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결국엔 이제 100으로 시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수라는 개념은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지수 계산할 때 뭐 이제 시가총액 방식을 많이 따라가지고 코스피 지수에는 아마 이제 그만큼 시가총액의 큰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뭐 요 정도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뭐냐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는 이제 흔히들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코스피 시장을 이제 대기업 우량주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주식을 이 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무슨 현대건설, 뭐 삼성중공업 누구나 들어볼 법한 이런 대기업들은 코스피에 대체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뭐 아닌 케이스도 있지만 뭐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도 이전 상장을 하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코스피로에는 이제 대기업 우량주들이 있다. 그럼 코스닥은 뭐냐면 그렇다고 코스닥에 안 좋은 회사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술성 한마디로 약간 벤처기업들 이제 기술성 위주의 어떤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 규모를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적자인 회사들도 많아요. 제약바이오 중엔 적자인 회사들도 많고 아무래도 기술성 위주로 이제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실적은 안 나오는데 그만큼 또 기술성 위주다 보니까 이벤트들이 많고 호재나 악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분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승이 그만큼 크니까. 근데 반대로 하락도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코스닥 시장에 이제 투자 수급을 본다면 수급은 우리가 보통 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코스피는 기관이라든가 외인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다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 또 그만큼 재료가 많으니까요. 뭔가 이제 뭐 뉴스거리라든가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코스닥 투자에 조금 더 이렇게 수요가 이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틀리는 거가 뭐 정답은 없어요. 코스피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고 코스닥 종목 투자하는 게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목이든 그런 걸 옥석 가리기를 하다 보면은 뭐 코스피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좋은 종목은 코스피에도 있고 코스닥 시장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그 기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고요. 종합 코스피라고 써 있고 여기 지금 코스닥이라고 또 써 있네요. 코스닥 지금 보면은 공통점이 보이시죠?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상승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때가 그 코로나가 정점에 뭐 정점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데 아직 상황이 극에 달했던 때라고 봐야겠죠. 이때 이렇게까지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2400포인트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2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이미 월등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도 볼까요? 예,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게 올라왔어요. 이때 코로나 이전만 해도 700이 안 됐었는데 지금 800 이제 90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상승도가 지금 상승률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살짝 짚을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니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 건데 실물 경제는 뭐 더 좋아진 게 아닌데 주식시장만 이렇게 지금 너무 지금 잘 간 거잖아. 이거 거품 아닌가? 이거 꼭지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 맞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맞았다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지금 봤을 때 시장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뭐 우리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택트. 지금 코로나 이후 지금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언택트, 비대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택트든 비대면이든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이제 산업의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산업의 트렌드였는데 코로나 이후가 되고 나서는 이 트렌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이 이렇게 바뀔 게 예를 들어 2년, 3년 안에 바꿀 걸 지금 2개월, 3개월에 쑥 바뀐 거야. 한 번에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비대면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원격 의료, 그 다음 재택근무, 그리고 뭐 원격 수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게 또 커지다 보면 비대면 진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하는 지금 이제 배달 결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 기존에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결제가 좀 시장 성장이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속화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받았던 그런 언택트 기업들의 평가가 코로나 이후에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적도 달라지겠지만은 평가를 재평가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언택트 빼고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K 의료기기. 우리 이제 흔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죠. 코로나 이전에는 K 의료기기가 그렇게까지 물론 각광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기존적으로. 왜냐하면은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코로나 진단 키트 있죠. 한때 이것도 테마로 묶여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이유 없이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게 아니라 그만큼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해갔어요. 저희 국내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그만큼 기술성이 높은 진단 키트 업체들의 어떤 그런 기술성을 이제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그 기업들 코로나19 이후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그런 기술성 및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물 경제라든가 기업 실적 차원에서는 크게 나아진 건 아닌데 주가가 반영이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더구나 주가 같은 경우는 선반영을 하거든요. 실물 경제를.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스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성 위주에 있던 기업들이 상장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및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보시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더 상승폭이 큰 겁니다. 이거는 뭐 제 말이 꼭 맞다 이런 건 아닌데 저희 생각과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기술 및 제약바이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야 이거 끝이다 고점이다 라고만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앞으로 어떤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저희가 코스피 지수로 전고점이 2600포인트거든요. 주봉으로 볼게요. 예,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뭐 언제죠? 2018년도죠. 2018년도 1월 이때 2600포인트 이때 한 채만 해도 3000포인트 가냐마냐 그랬었는데 못 갔죠.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쭉 하다가 떨어지고 조정받다가 여기서 코로나 터져서 쭉 또 떨어지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일단 전고점을 보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고점까지 가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2400포인트인데 2600포인트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또 시장 상황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있겠죠. 미중 갈등, 미국 대선, 또 저희도 이제 뭐 몇 년 후에는 또 대선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러기 전에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돼서 국내 여행, 면세 이런 소비 업종들이 또 빨리 살아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수도 빨리 3000포인트 뭐 2600 깨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3000포인트도 못 간다는 말은 못 갈 이유는 또 없어요. 물론 근데 또 실적이 또 뒷받침 돼야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 시장이 지금 고점이다 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 저희가 일단은 2400인데 여기서 2600 가는 거 보고 또 2600 가면 거기서 이제 3000포인트를 또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꼭 뭔가 꼭지다 뭔가 거품이 완전히 꼈다 이렇게만은 저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일단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한 번씩 잘 오다가 코스피가 잘 이제 오다가 지금 살짝 떨어져 이게 아마 코로나 재유행 기대감 때문에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정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기간 이렇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좀 흔드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재유행 기대감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일단 미국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악재고요. 그래서 국내 지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시면 일단 이건 뭐 개인적도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다 통념적으로 미국 시장도 같이 봐요. 미국 시장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은 지수가 한 3개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압축해서 보시면 첫 번째가 미국 다우지수. 그 다우지수를 이건 30개 종목을 한 건데 근데 요거는 그냥 코스피 지수다. 그러니까 우량 블루칩들을 지수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여기 다우존스 산업지수라고 하죠.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코스피 지수다.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이름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네, 코스닥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주 위주. 코스닥이 이름을 지을 때 나스닥을 좀 따라한 거예요. 스닥인데 코리안 스닥이니까 코스닥 하자 이거 좀 유치하긴 한데 그렇게 따라 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한 거고 나스닥도 결국에는 미국에 있어서 기술주 위주들이 상장되어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 보세요. 쭉 빠지죠? 이거 왜 빠지냐,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오르다가, 계속 상승해서 이제 오르다가 지금, 나름, 뭔가 특별한 악재는 아닌데, 이제 뭐, 흔히들 뭐 이제 거품이 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좀 조정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여기에 뭐 이제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기술주들 즐비하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인 게 지금 보시면은 다우지수든 나스닥이든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 코스피랑 코스닥은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전과는 좀 다르게 미국 시장과 흘러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오른 것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으니까 또 안 빠지는 이유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지금 시장의 대기자금,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미국 시장 조정부에서 국내 시장도 개파락, 시가도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매수를 하세요. 막 1조 2천억씩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팔아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장 시작해서 하락을 해서 시작하더라도 장 마감 때는 회복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따라서 하락을 해도 그 하락폭이 미국만큼 크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이게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미국 시장도 저 뭐 이게 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이제 뭐 대선의 이제 불확실성, 그다음 미중 갈등 뭐 이런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결국에도 코로나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하다 보면은 지금도 이제 이 위기는 또 지나갈 거고, 앞으로 이제 분기 및 반기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도 물론 선반영되어 있긴 하지만은 뭔가 큰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미국 시장도 지금처럼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뭐 계속 상승은 안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도 미국 하락만 이제 어떤 큰 급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지지대는 계속 추세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국내 시장을 볼 때는 미국 시장 및 유럽 시장을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미국 시장이 새벽에 열려요. 새벽에 끝나죠. 그럼 아침에 끝나면 한 6시에 끝나고 막 이러면 국내 시장은 9시에 열리면 그거를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해서 끝나면 국내 시장은 급락을 한 채로 시작을 해요. 뭐 이건 요즘 뭐 거의 공식화된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학습효과라 그래가지고 꼭 예전만큼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이 아닌데 하락할 필요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대기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다 회복을 해요. 또 내지는 그렇게까지 하락은 안 하던가.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 이제 지수 시장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금 미국 시장도 나스닥 기술주 위주들로 변동성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다음 주도 그렇겠지만 계속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아마 FOMC라고 하죠.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15일, 16일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개최를 하는데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뭐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뭐 이제 기준금리 결정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갈 건지, 또 그리고 연준이 부양 의지를 뭐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다든지 이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신호를 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줘야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대외 이벤트, 뭐 대외 이벤트라는 미국 이벤트라고 봐야죠. 미국 이벤트를 주시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해외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회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같이 보면서 봐야 되고, 또 미국의 이제 또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국내 시장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조금 확인하면서 저희 이제 시장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장이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높이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현금만 갖고 있는 것도 좀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현금과 그러니까 그 주식의 비중을 적절히 섞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좀 개별 종목 위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관심 종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